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조인폴리아에서 사온 첨무엽 변경과 제가 그동안 키우고 있었던 첨무엽 변경을 합식을 해서 화분을 하나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우선 그 화분에서 다육이를 먼저 분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첨무엽 변경을 글쎄요, 언제쯤부터 키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얘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것 같으면서도, 자, 지금 초록색으로 그냥 변해가지고, 자, 이렇게 제가 요것도 이렇게 밑에 한번 볼까요? 밑에 이렇게 제가 휴가토를 했고, 이 휴가토 사이사이가 많이 채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뿌리가 밑에까지 이렇게 막 다 내려가면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번성을 한답니다. 뭐 보시면 뭐 건조하기도 하지만 이 휴가토 때문에 이게 잘 안 될까 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사실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이 휴가토에 대한 거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가볍다는 거. 그래서 저는 휴가토를 쓰게 됩니다. 배수충으로 쓰는 겁니다. 자, 요거는 조인폴리아에서 한 포트에 세일을 해서 1,400원에 사온 첨무엽 변경. 처음 사왔을 때만 해도 개나리 색깔이어서 그렇게 지나간 봄을 기억하게 하는 색깔이라 좋다고 했더니만 요렇게 색깔이 변해버렸답니다. 자, 세 개를 합식을 할게요. 웃자라는 게요, 제 건 그래도 실내에 들어왔어도 그렇게 많이 웃자라진 않는데, 와, 조인폴리아에서 사온 요 다육이는 얼마나 웃자라는지. 어떤 화분에 심어줄지 화분 좀 골라오겠습니다. 길쭉한 다육이라 화분도 길쭉한 걸로 골라왔습니다. 어떤 게 더 예쁠지 하나만 이렇게 대보고 색깔 예쁜 걸로 고를게요. 요거 그냥 제 마음이에요. 요 파란색으로 심어줄래요? 자, 여기다 깔마늘 깔고요. 휴가토, 여기 굵은 휴가토. 이 휴가토가 제가 초창기에 썼던 휴가토여서 이때는 휴가토를 대립을 썼어요. 그래갖고 엄청 커요, 휴가토가. 이만해요. 이렇게 커요. 휴가토를 넣고. 근데 지금은 제가 사이즈를, 이게 중립 휴가토로 바꿨답니다. 그리고 자, 제 영상을 보신 어떤 시청자님께서 요게 뭔가요? 하고 여쭤보셨는데, 요건 바크랍니다. 자, 바크를 언제 쓰냐면 저는 배수층 마사돌 대신에 씁니다. 제가 워낙에 화분 거리대에서 다육이들을 내놔야 돼서 이 무게가 좀 많이 염려가 돼요. 제 거리대에는 그 에어컨 실외기도 있지만 또 뭣도 있냐면 태양열 지별판이 매달려 있어서 무게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약간이라도 무게를 줄이는 그런 분갈이를 하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다리를 좀, 흙을 여기 좀 넣고요. 물에 제 첨무엽 변경. 제가 다육이를 사고 분갈이를 하기 전까지는 물을 주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뭐 어떤 저만의 규칙이라던가 그게 뭐 딱히 잘 키울 수 있는 이론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왜 싫으냐면 분갈이를, 어머나 얘를 안 심어줬네. 왔다. 그런데 이 화분이 꽉 차버렸네요. 다시 빼야 될 듯.
어머, 이 집이 작으려나? 같이 살자. 같이 살자. 좁은 듯. 좁죠? 좁죠. 제가 그 분갈이 하기 전에 물을 주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 혹시 물 준 화분 분갈이 해보셨어요? 흙이 그 뿌리에 흙이 착 달라붙어 갖고 안 떨어지잖아요. 저 그게 싫어서 분갈이 하기 전에는 물을 안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흙 털어내는 게. 그리고 뿌리 상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뿌리에 약간 그 흙이 막 다 붙어 있으니까, 젖어 있으니까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분갈이 하기 전에는 그냥 물을 주지 말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또 이제 다육이가 자꾸 사다 나르는 다육이가 좀 많다 보니까 분갈이 차례가 빨리 안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분갈이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흙이 마른 상태로 있는 다육이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제가 어떤 원칙이 있거나 어떤 다육이를 잘 키우는 제 철학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근데 이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육이를 그렇게 많이 굶기니까 다육이가 분갈이를 해줬을 때 혹시 이때가 기회다 하고 물음으로 죽는 게 아닐까요? 왜냐면 물을 너무 나중에 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계신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럴 수가 있긴 하지만 제 어떤 그 생활 패턴이나 어떤 그 이런 저의 어떤 그런 조건들이 바꾸기가 어려워요. 진짜 저녁 때 시간, 아주 잠깐 시간 동안 베란다에 나와서, 베란다에 제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은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면 9시 반이 돼요. 그런데 그 진짜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베란다에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어떤 정말 좋은 방법들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그걸 다 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베란다에서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좋은 방법들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시면서 수집하고 해보셔서 경험해보는 거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분갈이를 수다수다 떠는 사이에 뚝딱 했습니다. 분무를 좀 할게요. 물은 살짝만 둘러주겠습니다. 지금 막 옷자라고 있어요. 떨어진 이 잎은 엄마 첨우역 변경 아래에다가 그냥 이렇게 놔줄 거예요. 자, 분갈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분 몇 개가 하나로 딱 변할 때 그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예쁘게 노란색으로 다시 변하려나. 자, 요거는 플로리디티 2000 시민다육에서 사온 플로리디티인데 햇볕 받으라고 밖에 내놨더니 너무 쪼글쪼글 해가지고 제가 분갈이를 하고 물을 좀 주려고 해요. 실뿌리가 나고 있습니다. 하얗게 아주 작은 실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름에는 되도록 뿌리를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게 이제 상처가 나서 혹시 다육이가 이제 힘들어 할까봐 아이고야 그러는 거랍니다. 요 예쁜 다육이는 어디다 심어줄지 화분 좀 구해올게요. 플로리디티는 요 까만색 토분에다 심어주겠습니다. 자, 배수층으로 휴가토를 쓰겠습니다. 지금 뿌리 정리를 안 해서 뿌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제가 다육이를 물론 농장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또 판매하시는 분들하고 또 다른 기준으로 다육이를 이렇게 관리하고 키우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 여름에 파랑새를 사러 갔는데요.
정말 그 화원에서 파랑새를 정말 극심하게 물을 굶기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엄청 놀랐어요. 그렇게 물을 독하게 굶기는 사장님도 정말 대단하지만 그런 독한 사장님 밑에서 살아있는 그 파랑새도 대단한 거예요. 파랑새가 정말 잎이 얼마나 말랐냐면 데스매치아 같이 마른 거예요. 그 파랑새는 원래 잎이 좀 통통하잖아요. 근데 데스매치아하고 헷갈릴 정도로 말라가지고 있는데 그 한여름인데도 그 분홍색 라인이 이렇게 싹 각이 져 있으면서 살아있는 거예요. 하도 말라갖고 진짜 사람이 너무 말라서 뼈가 드러나 있는 것처럼 그 파랑새가 그렇게 말라 있는데도 그 파랑새가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 그 화분은 정말 엄청 건조하고 말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가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즐거워요. 괜찮아요 얘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다가 집에서 분갈이를 하고 물을 흠뻑 2번 정도 줬더니 그게 이렇게 물을 이렇게 싹 흡수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다육이가 이렇게 강하구나 느꼈어요 그때. 자, 얘는 살짝 이렇게 물을 줘서 뿌리를 좀 빨리 내면 네가 살 수 있단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살짝 주는 물로 보내봅니다. 플로리 디티 명찰 꽂아줍니다. 플로리 디티 분갈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다스야 농장에서 사온 수연인데요. 세상에 이렇게 꼬질꼬질한 수연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이렇게 꼬질꼬질한지 하엽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저는 흙을 재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 부담감이 없어요. 제가 흙을 이제 재사용하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좀 받는데요. 제 기준은 그래요. 흙이 건강하고 문제가 없으면 저는 재사용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건강한 흙은 또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기준에 건강한 흙은 뭐냐면 일단은 깍지나 손깍지 같이 곤충에 오염되지 않아야 돼요. 그 해충을 달고 있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화분 안에서 정말 다육이가 너무 오랫동안 산 것 같은 그런 흔적이 있는 다육이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보면 정말 오랫동안 분갈이가 안 돼가지고 그 화분에서 살은 그런 티가 나는 다육이들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수연도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정말 뽑아 먹을 대로 다 뽑아 먹어서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흙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흙도 이제 재활용해서 웬만하면 이제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어떤 흙들이 있냐면 뿌리 번성이 많이 되지도 않고 다육이가 많이 묵지도 않은 그런 흙들 중에서 그 벌레도 없고 한 그런 흙들은 저는 그냥 재사용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제 흙하고 섞고 그다음에 마사도 더 섞고 이렇게 해서 배수를 좀 더 좋게 만든 다음에 다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흙을 무조건 분갈이를 마치고 나서 그 흙들을 다 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은 조금 다시 한번 혹시 그러고 계시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저도 올해 초까지만 해도 진짜로 이 다육이 분갈이 하면 그 흙 내다 버리느라고 그것도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사면 좋은 거예요. 흙이 탈탈 털려갖고 오니까 그 흙을 버리러 가는 그 일을 줄여주는 것도 그것도 좋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샀을 때는 그 정말 애벌레처럼 똘똘 말려갖고 오잖아요. 그거 푸르는 재미도 있지만 그 흙 버리지 않는 거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고. 저희 친정 엄마도 흙 쓰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쓰지 마세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 엄마는 거기다 그냥 상추 심어 두세요. 그 흙에다. 이제 엄마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니까 또 어떤 공간이 있어서 뭐 상추를 심을 그런 스티로폼 박스라도 놓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베란다 진짜 좁은 데서 그런 거 놓을 자리도 없거든요. 근데 저는 수연이 정말 예쁜 수연만
지난 겨울에 봐가지고 요즘에 수연이 이렇게 못생길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꾸질꾸질하죠? 초록색하고는 또 다른 그런 진짜 꾸질꾸질한, 그쵸? 그냥 단순히 초록둥이가 돼서 안 예뻐요 하고는 좀 다른 그런 느낌. 자, 수연도 이렇게 뿌리가, 실뿌리가 다 나왔네요. 자, 수연 분갈이 할 건데, 수연, 우리 수연이 어디다 심어줄까요? 어머, 여기 딱 나와 있는데 이게 이쁘네. 어떡하지? 어디다 심어줄까? 고민하겠습니다. 수연이는 특별히 사랑하는 수연이니까 요 약간 롱톱은 기분에 요 화분에다가 우리 예쁜 수연이 심어주겠습니다. 왜 이렇게 수연이라고 하는 다육이 이름이 그냥 입에 착착 감기나 했더니 제 오촌 조카딸이 이름이 수연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수연이라는 이름이 입에 착착 감겼었나봐요. 수연이. 이 수연이가 올 가을에는 좀 빨갛게 예뻐지려나요? 빨개질까봐, 잘 어울릴까봐 하늘색 토분에 심어주는 건데 너무 잘 어울릴까봐 걱정이 되네요. 제가 아직 초보 티를 벗지를 못해서 그렇게 다육이만 보면 아직도 사고 싶어요. 보면 고수님들은 다육이를 안 사시고 있는 다육이 예쁘게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보면 더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제가 내가 아직도 초보 티를 못 벗어서 그렇게 다육이가 어디서 국민 다육이 어디 싸다 그러면 그냥 거기 가고 싶어서 그냥 안달병이 나가지고 주말만 되면 집에 못 있고 그렇게 여기저기 다육이 찾아다니면서 그러네요. 자, 수염 분갈이 마쳤습니다. 지금은 꼬질꼬질 안 예쁜 수연이지만 금방 예뻐지리라 믿으면서 올 가을에 얼마나 예뻐진 수연이가 될지 기대해 봅니다. 세수 좀 하자. 물 좀 먹자. 회복식. 자,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겠습니다.